사랑한다, 은지야.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 비판적 성찰적. 주제, 전통적 궁도에 대한. 궁도는 활쏘기죠. 가치관의 차이와 그로 인한 갈등. 특징. 첫 번째,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내면 심리를 심층적으로 서술하는 부분 제시. 두 번째, 대조적 인물을 설정해서 활쏘기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드러내죠. 이 작품은요, 주인공이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검사 석주호가 북호적 노인에게 화를 배우면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품의 인물들은 활쏘기를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대하거든요. 활쏘기를 솜씨로 바라보는 인물은 기술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기기 위한 수단, 흥미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활쏘기를 도가 붙었잖아. 그래서 활쏘기를 남에게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궁도로 바라보는 인물은. 그래서 자기 수양의 가정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솜씨로 바라보는 태도와 궁도로 바라보는 태도를 넘나들면서 활쏘기를 대하는 양면적 인물도 있어. 둘 다를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활쏘기가 어떤 정통적 가치를 의미한다면 그 정통적 가치를 대하는 여러 인물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회성을 띠고 있는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자,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날 오도부터 들어가죠. 자, 속주 검사죠. 속주 어떤 사람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노인에게 화를 배우려고 함. 활쏘기를 공도로 존중하기도 하고, 대상화될 수 있는 기술로 보기도 하는 양면적인.
검사는 청을 나오자마자 포를 끌고 북호정으로 올라갔다. 한때 노인은 아직 활을 골라놓지 않고 있었고 주호가 다시 찾아온 것을 의아스러워하는 눈치를 보입니다. 해보겠소. 있는 할이니 지금이라도 골라보지요. 대청마루로 올라가 활을 몇 채 골라내오니 새로 만든 것뿐이었고 주호는 어느 것이 나을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 쓰던 것은 없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체크할 수 있나?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태도. 있지요. 할은 지가 길들여야 하는, 자기가 길을 들여야 하는데 쏟은 것은 다 길이 들어 있어서. 내력이 있는 것으로 하나 보입시다. 제 힘에 맞을 만한 것을. 자, A 파트 봅시다. 새 것은 너무 생뚱스러웠다. 이런 물건일수록 골동품 가치에 문제가 되기 쉬울 듯했다. 명사수가 못된 터에, 그러니까 총이나 팔을 잘 쏘는 사람이 명사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 쏘지 못할 바에는 물건이라도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걸 차지해보자. 바둑집 영감님들 앞에 서서 한 발 앞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 바둑제 영감님들은 영감님들 누군지 알지? 그 검사들을 다 영감님이라고 부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 바둑이나 뚜는 그 영감님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뭔가 그럴듯한 활 쏘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활에 대해서 조금 있어 보이는 약간 좋은 고글풀채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 부분은 자, 내용적인 맥락보다는 우리가 소설의 기술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서술자가 지금 얘는 지금 시점상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근데 이 A 파트를 보고 우린 뭘 알 수 있냐? 서술자가 석조의 입장에서 석조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럴 때 석조는 초점 화자가 되는 겁니다. 초점 인물이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 정리하면 서술자가 석조의 입장에서 내면 서술. 이게 재료도 좋은 걸 썼고, 얼마 전까지 꼭 한 사람이 써둔 것이긴 한데, 하고, 팔을 더 가지고 나서 하나를 지목했다. 팔고자는 실을 매는 팔의 양끝머리입니다. 유독 반대가 어렵다. 여기선 승단이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값으로 치자면 이 화를 써던 노인은 이단 화를 쏘아질게요. 어느 만한 실력인지 주어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바둑 생각을 하면 썩 명수에 들리라 여겨졌다. 제 힘에 맞을까요? 힘은 화를 다루기 나름이요. 주어는 눈으로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내력 좋다 할 게 쏘는 사람에게 달렸는데 잘 쏘는 분들은 되게 자기 궁이 있고 빌려 쓰다 가더라도 그런 이들은 되게 사가지고 가니까 남은 게 없어. 자, 읽어볼게. 이것은 노인이 바로 이 땅에서 숨을 거뒀으니까 남았지만, 요게 활이 남아있는 이유죠. 노인은 새끼도 하나 내주었다. 이건 뭡니까? 궁대라고 하지요. 활을 질 때 매는 띠인데, 활을 맨 일은 없지만 활을 쏠 때는 메고 쏘아야 합니다. 법도도 법도지만 마음이 다루까지 묻고, 자, 활 쏘기를 자기 수양의 가정으로 인식하죠. 자, 여기서 드러나는 노인의 생각. 활 쏘기, 공도로 보는 거지. 자기 수양의 과정. 활쏘기를 먼저 배운 석주호는 지역 유지들. 지역 유지들은 활쏘기를 뭘로 보는 사람이냐? 대상화될 수 있는 기술로 봅니다.
북호종이 부르고 노인의 딸에게 간식을 보인다. 노인네 활을 쏘고 활을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 게 여느 사람과 다르죠. 딸아이까지 활을 쏜다던데. 회개한 일이라는 투였다. 한 번 말길이 그쪽으로 터지고 여인의 할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 이제는 그 딸아이의 할솜씨를 한번 보자고 덤벼들었다. 노인은 첫마디로 볼만한 게 못 된다고 정장케 거절했다. 자, 왜 덤비고 왜 거절해노 했더니, 자, 덤벼들었다 해서 우리는 활 속을 흥미거리로 바라보는 태도가 있었던 거고, 노인이 그걸 거부했던 거거든. 그래서 묶은 부분, 자, 활 쏘기를 흥미거리로 바라보는 태도 거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냐. 여자가 활을 쏘니, 어, 잠시만. 깜짝이야. 준민이 왔어? 무슨 소린가 했다. 안 추워? 아, 알겠습니다. 나 이렇게 잘 놀람. 자, 태도 거부하고 있고. 자, 그래서,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냐. 여자가 활을 쏘는 것 자체가 흥미였던 거야. 남자만의 기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것도 좀 보입니다. 소설을 보다 보면 요즘에는. 자, 노인은, 자, 첫마디에 분만한 게 못 된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렇게 점잖게 말하는, 자, 노인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고 있는 것.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빡친 거지. 근데 노인 빡쳤다고 하고 화가 났다라고 절대 안 적혀 있지. 우리는 이런 걸 뭐라 그래? 간접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간접적으로 화가 났음을 표현하지만 화가 났다는 말은 절대 없어. 화가 났다는 말이 있으면 이건 직접제시죠. 맞지? 없으니까 이건 간접제시죠. 자, 그래서 노인의 심리 간접제시.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활터의 질서 속에 있지 않았고 물러설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양조장 영감이 가장 심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여인의 시범에 관해서는 시종 입만 다물고 있던 석주어는 요구 속에서 묘한 희롱기를 느끼고 있었다. 늙은 사내들 앞에 딸이 할소기 하는 것이 무슨 모욕이라 당하는 일이냐? 한차코 거절하는 노인의 태도가 그런 생각이 들게 했다. 주어 역시 하루 아침 딱 한 번밖에 구경하지 못한 여인의 할솜씨, 그 유려한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욕망을 누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북호정을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그 사람들이 새벽 할쏘기에 자리를 피해줘야 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는 그것을 구경한 일이 없었던 것이다까지. 자, 여기서는 뭐야? 활쏘기를 존중하려고 했던 태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활쏘기를 궁도로서 존중하려 한 속주. 아름다운 것은 충분히 자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늙은 사내들이 어떤 동기로 그것을 요구하든 적어도 군도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자 하는 석조는 그럴 권리가 있다. 자, B 파트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서술자의 서술 시점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죠. 서술자가 석조의 입장에서 내면을 서술하죠. 자, 주어가 노인을 권했다. 노인은 아주 난감한 얼굴이 되어 다음날 새벽으로 때를 잡자고 했고, 낮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주어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은 없었고, 아름다운 것은 떳떳이 자랑되고 칭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그 목소리는 노인보다 더 엄숙하고 법정에서처럼 고압적이었다.
자, 노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태도 있죠. 자, 노인은 갑자기 힘이 빠진 얼굴이 되어 딸과 소년을 부르고 소년만 가면판으로 골짜기를 건너갔고 여인은 못이 옷에 옥새 군대를 띠고 나와 활을 쏘았다. 사건이란 그것뿐이었다.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건 그 때문. 속초까지도 여인이 석양을 비켜써서 화살을 건드는 모습과 맞은편 언덕 부채를 든 소년의 판정 동작을 바라보며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치암듯 감탄하다 북호정을 내려갔으니 말이다. 그들은 애초에 동기가 어쨌든 다 같이 만족했다. 만족해서 북호정을 내려갔다. 그것을 훼손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북커정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노인은 이날 밤 통 저녁을 들지 않았고 여인은 또 상을 들여놓고 방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어두운 부엌에 쭈그려 앉아 말이 없었다. 소년만 어느 때처럼 열심히 숟가락질하고 노인은 이따금 딸아이를 불러들이는 듯 한두 번 마른 기침을 했으나 눈을 감고 자, 줄 거 보자. 상처받은 짐승처럼. 처럼 무슨 법? 그렇지. 직유법 있죠. 자, 직유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어떤 모양? 자, 노인의 복잡한 심리를 비유한 표현. 더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까지 묻고, 자, 묶은 부분, 낮에 있었던 일로 상처받은 노인과 여인의 모습. 하기는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어떤 사건이었다고 해도 아무도 그 깊은 곳을 알 수는 없었다. 그러고 보면 어차피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상 그런 식의 사건은 이 세상 어디에나 미만에 있는 것지도 모른다. 자, 미만 뜻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널리 가득 차서 그들먹함. 사실 북호정 사람들도 종당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린 듯 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도 여전히 화를 쏘았고 속초 일행에 대해서도 노인은 같은 정도의 관심으로 할쏘기를 살펴주었다. 일행에 대한 노인의 일관된 태도를 보자 주호는 이상하게 전날 얼핏 지나버린 노인의 태도가 다시 생각났고요. 그때 노인은 뭔가 몹시 흥분하고 있어. 드물게 긴 말을 하고 얼굴이 긴장하고 나중에 맥이 풀려 딸을 불러냈었다. 주호는 그들에게 무슨 욕이라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빨간색으로. 자, 주호는 무슨 생각을 했어? 전날 사건으로 노인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노인은 다시 의연했다. 그때의 굳은 얼굴과 고통스러운 듯 하던 목소리를 다시는 내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주호는 어딘지 서운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편이 더 좋았다. 두려운 마음으로 노인의 발을 순정하려고. 자, 결과적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북호정 노인은 활쏘기를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 보는 궁에도, 그러니까 궁은 활이잖아. 활에도 도가 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지역 유지들은 활쏘기를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가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 속주호는 그 사이 중간쯤에서 자기 가시를 위해서 이용도 하지만
어떤 궁도로서의 활쏘기도 존중을 해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인물 간의 이 인물의 유형이 등장을 하고 이 세 인물들 간의 태도를 통해서 이제 활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인물들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역 유지들은 사실 활쏘기를 궁도로 바라보는 노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의 행위를 한 거거든,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풀어보십시오. 자, 궁도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갈게요.